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영화를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학생 이태양입니다. 영화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 영화를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학생 이태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원래 다니던 대학에서 다른 대학으로 한예종에 재입학하게 되어서 지금 신입생으로 다시 두 번째 새내기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매주 영상을 찍어야 하는 수업이 있고, 그리고 어떤 수업은 매주 어떤 사람을 인터뷰하는 수업도 있고, 또 어떤 수업은 촬영을 해야 되는 수업, 그러니까 사진 촬영이나 뭐 이런 촬영적인 부분에서 하는 수업도 있고, 편집을 하는 수업도 있어서 되게 하는 일이 많아. 그러니까 과제가 많다 보니까 주말마다 모여서 뭐 영상을 찍는다거나 뭐 촬영을 한다거나 뭐 글을 쓰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서요. 네, 좀 바쁘게 좀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비친 모습은 제가 유타대학교에 재학 중일 때 만들었던 개인 작품이고요. 영화에서도 나오는 BGM으로 나오는 그내 마음속에 비친 그대 마음속에 비친 내 모습 유재하 그 노래에 대한 영감이 있어서 제목 비친 모습을 지었습니다. 영화 내에서도 거울에 뭐 이렇게 비춰진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주인공이 과거와 만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 본인을 돌아보는 듯한 그런 회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비친 모습 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진주가 엄마 그러니까 주부이자 엄마고 커리어 우먼이고 팀장이잖아요. 시청자분들, 뭐 관객분들이 봤을 때 집에 계신 뭐 와이프나 엄마나 뭐 그런 분들에게 어떠한 감정의 그런 휘몰아침이 있었는지 집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이렇게 영화를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엄마한테만 집중하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이렇게 좀 힘든 부분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서로 그런 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찍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정말 신기했어. 내가 뭐라도 돼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랄까? 네네. 아, 그리고 그 영어 유치원 교재는 그때 우리 구두로 얘기했던 거, 네네, 맞아요. 네.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네. 오늘 미팅 있어서 안 돼. 저번에도 그래서 미팅 미룬 거잖아. 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왔냐? 수분라떼 이게 뭐예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네. 어떻게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그 십자드라이버로 해야죠. 없어서 이걸로라도 하고 있다. 미련하게. 아이씨. 그 책 아시나 봐요? 네, 뭐 예, 책 작가님이랑 저랑 아는 사이예요. 옛날에 좀 친했거든요. 네. 사장님, 왜?
쑥을 라떼로 만들어 볼 생각 해보셨어요? 야, 그런 걸 누가 먹냐? 옛날에 잠깐 만나던 사람이었어요. 아, 기억난다. 네, 맞아요. 그때 말 많이 했어요. 네. 형, 저 맥주 좀 줘요. 술은 술집 가서 드셔요. 이런 데가 있다고는 전혀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저녁에는 술도 파시는구나. 뭐 앉을 수 없던 날이 있어서. 네. 저 할 말 있어서 온 거예요. 형, 저 곧 죽어요. 몇 년 지나고 알았어요? 그때 그랬다는 거. 저는 근데 솔직히 배려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거. 어떻게 맥주 한잔 하실래요? 아니요, 저 이따가 회의가 있어서. 아, 그러시구나. 네. 책도 그래서 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도 남겨주고 싶어서. 전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말은 해줄 수 있지 않나? 형은 왜 살아요? 제 여자친구는 행복해지려고 산대요. 맞아요. 그렇게 말했었죠. 행복해지려고. 난 행복해지려고 살고, 그래서 너도 행복해지려고 만나는 거라고. 이 감정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라지는데, 그럼 행복도 사라지는 거니까 날 만날 이유가 이제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죠. 근데 뭐 어릴 때 뭐 알겠어요? 이제는 다 추억이죠. 세상 사람들은 원래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쓴다. 그게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고, 사실 자연은 의미가 없거든요.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인간이지. 의미를 가지고 탄생하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사랑은 다르다고 말했어요. 제가 별 얘기를 다 하네요. 근데 책은 재밌게 보셨어요? 사랑은 다르다고. 사랑은 사람이 만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내 사랑은 지금 하나도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왔어요. 재밌으셨다니 다행이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자기망상 같아. 야, 그거 사람이 생각 많으면 안 돼요. 어? 이 머리가 직관적이어야지, 직관적. 형, 내용이 뭔지 물으셨죠? 나를 내려놓고 나라는 원점을 지우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러면 모든 게 다르게 보이고 새롭게 보인다.
마치 어린아이들의 3인칭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몸뚱아리를 특정 이름으로 부르니까 예를 들면 나를 사람들이 그저 루겸이라고 부르니까 나 스스로도 이 몸뚱아리를 루겸이라고 칭하며 얘기하는 거죠. 뭐 어른들도 하잖아요, 애교 부릴 때. 스스로 3인칭으로 부르는 거.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다면 나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지만 아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만의 진실 담겨 있는 듯 세상과 하나 되는 느낌을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와 뒤늦게 나라는 원점을 없애고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 듣지 않고 달리 보면 그만 세상에 엄청난 애정이 생기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심취한다고. 차라리 내 마음에 아이들이 땅이 좋아서 그냥 흙바닥에 뒹구는 것도 모든 것을 의인화해서 말을 걸고 친해지는 것도 다 그런 거라고. 흔히 아이들이 천사 같다고 하긴 하잖아요. 제가 아까 첫 번째로 한 질문 기억해요, 형? 왜 사냐고. 그게 말이 돼요? 신이 되려고 산다는 게? 저는요, 맞아요. 신이 되려고요. 묻진 않아도 저는 나는 알고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스스로를 세상과 하나 되게 하여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는 것, 그게 신이 되는 거라고 은유하고 싶은 거죠. 순간들을 미쳤죠. 무슨 욕을 들을 줄 알고. 신이 되는 방법. 웃기죠? 지워버린 그 기억 제가 모태신앙인데 무교예요. 또 잊어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건데 갑자기 안 다닌다 그러면 부모님이 실망하실까봐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시간마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듣지 않고 순간 생각났다고 하더라고. 보이지 않는 힘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걸 신이 알려주시는 건가 보다 하고. 사람은 보이지 않는 꿈과 목표 그리고 사랑 이런 걸 위해서 살아가니까 보이지 않는 힘을 믿지 못하면 사람은 끝이 아닐까? 그런 의미였나 봐. 말만 거창하지 사실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나 행복한 존재. 야, 너 또라 있냐? 전 사실 행복이 감정이라고만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참 바보 같아서 그 기억들 차마 솔직하게 말은 못할 것 같아요. 또 잊어버린 앞으로 수십만 번의 기회가 주어져도 이제와 뒤늦게 무엇을 더 보태려 하나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달리 보면 그만인 것을 못 그린 내 빈 곳 무엇으로 채워지려나 나도 사실 차라리 내 마음에 행복해지려고 사는 거야. 내 모습 그려 너랑 같아. 미안해. 그러니까
말을 하라고 아우. 아, 그걸 못했으니까. 아니, 못할 거고 못하니까 여기 와서 이러고 있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난 놈이니까 후회도 하고. 걔가 뭐라고 했다고요? 앞으로는 보이지 않는 제가 곁에 있다는 걸 믿고 보다 안정된 삶을 살면서 행복했으면 해요. 걘 그걸 책에 남겼고 진주 씨랑 같이 책을 썼으니까 나중에라도 진주 씨는 알게 될 거라고. 똑똑하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알았어. 그 책의 의미를 이제 알았다고. 너무 벅차고 대단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하고 쪽팔리더라고. 좋은 사람, 그런 친구였는데 말이야. 갔다 와서 얘기해. 오늘 야근이라며. 갔다 오면 밤인데. 차라리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그려가리. 엇갈림 속에 긴 잠에서 깨면 주위엔 아무도 없고 묻진 않아도 나는 알고 있는 곳 그곳에 가려고 하네. 촬영할 때 가장 웃겼던 점은 아무래도 제가 촬영을 하고 제가 연출을 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프로듀싱을 하다 보니까 연출적으로는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뭔가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부분에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좀 조율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 제 모습이 좀 웃겼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사진을 찍어줬는데 혼자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제 프로듀싱이나 연출을 같이 하면 안 되겠다. 촬영이나 나이가 연출을 같이 하면 안 되겠다. 그게 이유가 있어서 나누어진 거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던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비친 모습에서는 제가 잘 하지 않았던 연출 방식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만든 작품이고요. 대사가 굉장히 많고 되게 직관적이고 되게 추상적인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듯한 대사들이 많은데 그거는 일부러 그렇게 찍었던 거고 사실 저는 모든 작품을 만들 때 공통된 그 감성으로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늘 다르게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그런 갈피를 좀 찾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태양 씨가 방금 말씀하신 공통된 감성은 어떤 감성일까요? 저는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감성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 이유도 있긴 한데 어쨌든 외로움이라는 저는 감성으로 늘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히 제가 확신하는 게 어쨌든 사람은 죽을 때까지 외로움과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삶이 힘들어지거나 제 삶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오히려 좀 아이러니하게도 글을 좀 잘 써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감정에 좀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기하게 이게
신기한 저는 되게 좋은 루틴이라 생각하는 게 외로워서 글을 쓰면 글이 잘 써지고 그럼 글이 잘 써지면 기분이 좋고 다시 외로워지면 이렇게 좀 순환을 돌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 영화가 어떤 공유의 장이 되어서 서로의 외로움을 좀 공유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에 배우의 외로움, 인물의 외로움, 레아의 외로움 다양한 외로움을 담아서 관객들한테 선물을 하면 관객들은 그 선물을 받고 포장지를 뜯든 그 선물을 챙겨서 뭐 어디 전시를 하든 그건 관객의 몫이니까요. 저는 공유를 하면 관객도 어떻게 보면 그 외로움이라는 공유의 장을 또 이제 본인이 또 거기다가 또 외로움을 또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그런 공유가 될 수 있는 외로움이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다시 원래 갖고 있던 것들을 다 깨부수고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것들을. 그래서 다시 백지화하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뭘 하고 싶은지 있는 목표는 있고 어떤 걸 하고 싶은지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 목표를 이루려면 조금 지금 이 상태에서 꾸준히 발전하면 안 된다는 거를 요즘 느끼고 있어서 완벽한 업그레이드, 완벽한 스텝업, 완벽한 레벨업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영화들, 뭐 외로움을 만드는 그리고 소통의 장이 되는 그런 영화들을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고민들을 하면서 그런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서 다시 그 질문을 들었을 때는 조금 더 좀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